우리를 고발하거나 고소해야지. 팩트에 근거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은 팩트가 있는데 사실은 KTV 이매진 영상 보시면서 저희가 말씀을 지금 드렸었는데 먼저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요 자리 원래 정청래 대표가 주로 서 있던 자리인데 네 팩트로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의전에서 오란 얘기를 안 해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팩트고요. 그러면은 이유는 일단 두 가지였어요. 중동 사태, 이거 선관위 파문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우니까 최소화하자. 자 그러면 대통령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그런데 최소 인원으로 의전하겠다고 했으면 총리는 오면 안 되잖아. 자 총리가 왔습니다. 총리가 환송식장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가 잠깐 찾아봤었는데 환송식장에서는 모습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가 환송식장에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작년 11월에 이제 아프리카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그리고 또 이제 3월에 이제 싱가포르랑 필리핀 순방 마치고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시는 길에 이제 총리가 마중을 나온 적은 있습니다. 두 차례. 그러니까 그때 이외에는 뭐 성남공항에서 뭐 이 대통령 총리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 대통령이랑 만나서 악수를 하거나 한 적은 지금 저희가 찾아봤을 때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청와대는 어제 사실 명확한 언명을 했어요. 이거는 실패다. 지선은. 그리고 이거는 호용적 집권 여당의 선거 정책으로서는 이거는 실패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청래 대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대통령 최고야. 그러면서 실제로 대통령의 자기 선거 실패에 대한 꾸짖음에 대해서 사죄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쌩까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공장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나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없는 것처럼 보일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대통령이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을 주신 거다라고 해석합니다. 취재에 근거해서. 자, 그렇다면 영상을 좀 더 보시면 되게 밝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김민석 총리 네. 명확한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파안 대수하면서 대통령이 미는 총리 그리고 이어서 보시는 영상 속에서는 정청래 대표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미스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죠. 엄청나게 깊이 머리를 조아리는 정무수석 그리고 아예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강훈 씨 잘못한 게 없고 아예 얼굴만 가까이 가네요. 네, 더 가까이 가죠. 자, 이 정도 시그널을 줬는데도 그냥 대통령이 그냥 단촐하게 하겠다고 해서 안 불러서 안 갔어 라며 애써서 태어난 척 하는 정청래 대표와 주변 분들 모를까요? 과연 정말? 근데 지금 현재 정무수석 하고 계시는 홍익표 수석께서는 입장을 내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대변인이 물론 원외지만 방송에 나와서 전임, 현임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입장은 합당지론이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합당을 하라는 시그널이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거든요. 네. 홍익표 수석이 현임이죠. 네. 전임은 우상호 수석이고. 네. 그럼 이 두 분 다 그래 대통령이 합당하라고 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합당한 거야 라고 결론을 지어버리는 이 상황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기도 지금은 아니었던 거고 최고위에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안을 해버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매듭을 잘 풀지 못하면 오해만 계속 쌓일 것 같아요. 약간 좀 디테일하게 구분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익표나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이 맞긴 맞아요. 그래서 혼동하시는 거야. 그건 뭐냐면 대통령의 지론이야. 그냥 우리 다 호용의 정치, 남의 이 다른 이념의 사람들도 지금 데려와서 쓰는데 우리끼리 왜 반목해야 돼? 우리 더
이게 영역을 넓혀야지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야.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면 아랫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두 가지 판단이 사후적으로 청와대가 갖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조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구나. 조국과 문재인의 후예들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 상황 관리를 정말 못하는구나. 네. 라는 걸 파악하고 대통령이 그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한 2주차 전에. 근데 정청래와 홍익표 두 사람이 시그널이 제대로 안 맞았는지 일부러 원팀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쭉 그냥 청와대에 그만 중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시그널에 대해서 그냥 간 거야. 자, 그걸 저희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고발해 드렸죠. 사실이 아니라면 홍익표 정무수석이 우리를 고발하거나 고소해야지. 팩트에 근거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은 팩트가 있는데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시할 수 없다는 거는 양해를 좀 부탁. 꼭 고소 고발이 아니어도 청와대에 계시니까 뭐 얘기를 해서라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아무렇게 청와대에서도 뭐 얘기를 정무실에서도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은 뭐 자기들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먼저 어떤 그 대표직 용퇴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대에 나가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입장이 있어야 되고 홍익표 정무수석도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뭐 제 취재니까 뭐 틀릴 수도 있겠죠. 제가 무지하게 유력한 분들한테 들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홍익표 정무수석도 조만간 좀 거치가 본인이 힘들면 청와대 측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정청래 대표 오늘 불참하고 뭐 하셨나 봤는데. 대통령 행사 불참 정청래 전북에서 이원택과 오찬. 참 공교롭네요. 왜 이렇게 자주 내려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리고 어제 그 당선인 만찬이 있었다고요. 네. 거기에 이제 지금 송영길 의원이 불참해가지고 그게 이슈가 되긴 했는데 저도 어제 조금 취재를 해봤었거든요. 거기 만찬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얘기가 오갔냐 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의정 활동을 조언하는 자리였다.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인사하고 의정 활동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자리였다. 근데 제가 그때 궁금했던 건 그런 거였거든요. 아니 지금 선관위 사태도 그렇고 지금 현안이 얼마나 많고 지금 빨리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의원들 8명 8명을 모아놓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 아무래도 처음 들어온 사람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봐야지. 왜 정말 한가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얘기들 안 오갔나요? 그랬더니 뭐 아닙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가이드라면 지난번에 훌륭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은 딴지일보.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니까 그거 열심히 보고 의정활동 열심히 해라.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열심히 줄대가지고 뉴스공지 한 번이라도 더 나가라. 그런 거는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또 뭐 구태여 뭐 또 추가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조언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디테일한 조언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디테일하게? 첫 번째는 뉴스공장에 글을 올리는 방법 이런 거? 로그인하는 거? 그것보다는 조금 광범위한데 첫 번째는 나의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홍보하라. 두 번째는 나를 비판하는 대중들의 댓글이나 목소리를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농담이 실제 어제 그 만찬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하셨대요? 기사에 다 보도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진짜로? 그래서 조금 충격이었어요. 만약에 그게 오보라면 뭐 당대표실에서 그 기사 수정을 요청을 했을 텐데 네. 제가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 뭐 수정은 없었던 죄송합니다. 걸로 알고 제가 최고 평론가님을 못 믿는 건 아닌데, 아니 제가 너무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 안 믿겨. 오늘 뭐 다시 정청래 아니, 만찬 이거 가짜뉴스 진짜? 아닙니까? 이거 인간이 가짜뉴스인가? 응? 그러니까 근데 정청. 너무 충격받으셨네. 당황하셨어, 지금. 상황에서 근데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끗 차이로 틀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의정 활동하듯 열심히 홍보하는 거 맞는데 홍보를 딴지에만 하면 안 되고요. 그치. 대중에게 홍보를 해야죠. 국민에게 홍보하고 유권자인 주권자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비판하는 글들과 댓글들을 모두 보되 크게 신경 쓰지 말아야죠. 아니 지금 검색이 안 되는데? YTN에 하나 나오긴 하네요. IT. 역시 그 민웅기 기자님의 서치력이 더 좋은 걸로. 최고다. 그 네, 이제 서치력 늘려야 됩니다. 네, 뉴스온에 이제 네,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뭐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누가 했냐면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이랑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도 지금 찾고 있어가지고요. 아니 난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한가하게 골 때리는 말을 했을까? 아무리 정청래 대표가 지금 어제 그러니까 선거 당선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SNS 무조건 하라, 악플 두려워 말라, 뭐 이런 조언을 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국정감사 준비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발언 많이 하라 뭐 이런 얘기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지- 만난 게 뭐 썩 적절해 보진 않지만 시점상 지금 상황에 이제 SNS로 크게 비판받고 계시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를 낸 상황에 그렇지. 그리고 딴지가 민심이라는 이야기에 대한 번복도 없었고 꾸준히 글을 올리신 상황에서 내 기조가 맞아. 다시 한번 초선 의원들한테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에 보궐에서 혹은 지선에서 뭐 당선된 사람, 당선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건 바뀔 마음이 없다라고 읽혀요. 그리고 이제 사실 비판 여론이 지금 쇄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본인은 악플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으로도 읽히죠. 해석이 되죠. 그래서 더 부적절하다. 좀 그렇게 느낌이 오네요. 네. 아마 강민정 대변인님이 보시고 기사가 수정된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네. 중앙일보에도 하나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워딩이 네, 다른데? 복수의 중앙일보에서 이제 복수의 만찬 참석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SNS는 무조건 해야 한다며 대중 정치인 아닌가, 악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 새겨 듣고 또 열심히 하며 역량을 발휘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저 새겨 듣고가 생겼어요. 워딩 네. 저 워딩이라면 문제가 없는 문제가 거야. 없죠. 네. 저 새겨 듣고를 한 것 같아요. 수정을. 정청래 대표 측에서 항의를 했나 보다. 그래서 강민정 대변인님은 원본 기사를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기자질을 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팩트는 계속 우리가 확인해서 손해볼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최대한 팩트에 근거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확인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 행적과 관련해서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었다면서요? 내일인가? 보통은 이제 최고위를 어느 지역에서 한다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근데 이번 주에 12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12일에 광주에서 최고위를 하겠다라고 알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11일 하기로 했음으로 이제 기자분들한테 전달이 보도 자료가 됐는데 나갔나요? 취소- 일정 공지가 예,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취소했대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악플도 너무나 새겨들어 버렸나?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제 지금 선관위 사태 관련해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이제 올라와 이제 있잖아요. 들어갔죠, 네. 예, 그거 처리를 위해서 이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조금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니 네. 국정조사서가 들어가기로 한 것은 지난 주말에 이미 결정이 돼 있던 그쵸. 거고 그러면 그 시점에 나온 일정인데 문재인 대통령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뭐 비판 여론이 너무나 거세서 이거 새겨들어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은 이제 계획 11일 날 계획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묘지 참배 이후에 이제 문 전 대통령 예방을 하는 걸였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나도 친문적인 행보다라는 게 바로 들어올 거잖아요. 비판이. 그런 거를 의식해서 좀 아니, 그럼 노무현 대통령 묘소는 참배합니까? 그것도 안 합니다. 둘 다 취소가 아, 됐어요. 예. 네.
아예 내려가는 일정 자체를 다 취소한 것 같습니다. 아, 광주 최고위도요? 광주 최고위는 아직 뭐 취소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쨌든 그건 그대로 간에 계획대로 한다고 네. 합니다. 뭐 12일에. 취소한 것도 이상하고 취소할 만한 일정을 애초에 잡았던 것도 좀 납득이 잘 안 가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김민석 총리에 대한 네거티브 프레임, 그 뉴스공장 프레임에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제 패친들 중에서도 오늘 정청래 대표를 공항에 부르지 않고 대신에 환송 행사에 한 번도 참여시킨 적이 없던 국무총리를 그 자리에 딱 앉힌 부분은 대단히 이거는 명시적인 시그널인데 이거를 명시적인 시그널이야라고 청와대가 이야기하진 않지. 꼭 그런 것 때문에 명시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또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뉴스공장인데 당장 지금 이제 본격화되는 전대 구도에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악마화가 너무 지나쳐. 지금 뭐 일각에서는 또 저거 뭐 김민석 총리가 못 오게 했을 거다라고 막 또 이렇게 분탕질을 치는 세력들이 벌써 있는가 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이재명 정부 1년의 성과가 김민석의 성과다라고 이재명 이코로 김민석이라고까지 어제 13분 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에 대해서 김민석이 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오죽하면 신임 총리로 한성숙 전 장관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실용적으로 정말 일만 할 사람을 꽂으셨다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전임은 일만 하려고 하지 않았어. 아니요, 일을 안 했어. 생각을 이상 품고 음. 당권을 잡으려고 계획했던 게 들통이 나가지고 교체를 하셨구나. 역시 대통령의 큰 뜻이 있었어. 이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제가 주로 극우들을 비판하잖아요. 근데 극우나 극좌나 똑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한 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텍스트만 뽑아와서 커뮤니티에 올려요. 그래서 봐와 전임 김민석 총리는 일만 하는 총리가 아니라 일을 안 하는 총리여서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뭘 안 올리냐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1년의 성과는 김민석 총리의 성과라고 봐도 과히 무방합니다. 그 텍스트는 커뮤니티에 안 올려요. 맞아요. 혹은 커뮤니티에 올라가도 댓글이나 추천이 안 눌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서 오로지 저 김민석 총리 일 안 한다. 이 프레임만 개념글에 올라가고 뭐 핫글 올라가고 베스트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에코체인버 알고리즘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은 나쁜 사람. 정청래는 좋은 사람. 이렇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극우들이 보여주는 극우 커뮤니티의 특징과 극좌 커뮤니티의 특징이 똑같아요. 제가 이 소리를 저 꾹 참고 안 하고 안 했어요. 그래 선거 제가 어디 강연 갈 때마다 극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근데 이게 우리는 뭐가 다른가? 딴지는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진짜 참다가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민주진영이 망가지고 있는 길이고 그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좀 희망적인 말씀도 드리자면 좀 이따 잠실 사태 얘기할 건데 보십시오. 딴지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아무리 김민수 총리 악마해 보십시오. 지금 어마어마한 재미를 가진 이 신세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뭘요? 이 밈들과 이 정말 재밌는 컨텐츠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재밌게 희화화해요.